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이 산지 태양광 시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실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곳 중 일부가 산사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도내 태양광 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위험성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 햇빛발전협동조합 전점석 이사, 경남대 토목공학과 최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산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참 거셉니다. 경남 도민들로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다. 이 문장만으로도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지에 하든 지붕 위에 하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곳에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2015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말은 생산된 전기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2015년 3월 이후 2018년 6월까지 몇 년입니까? 6년, 7년, 8년, 3년 동안은 돈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투기자본들이 임야로 몰리는 겁니다. 땅값을 사고 임야가 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땅값을 사고 제도는 돈이 되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입니다. 이를 생산하면 이를 사주면은 돈이 뭐 그만한데 이를 생산했는데 1.2, 1.5의 돈을 쳐주면 이건 과외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산지에는 이를 생산하면 0.7밖에 돈을 안 줬습니다. 싼 값에 사주는 거지. 왜냐하면 네. 자기 땅에 자기 건물에 태양광을 올리는데 정부가 하라 하지 마라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대신 가격이 다른 거예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에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된 거죠. 현재 그래서 실태가 2014년 2015년 3월부터 이걸 대폭 조정했는 것 때문에 투기자본들이 대금 올렸는데 2018년 6월에 네.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2014년도로 2018년도 6월에 원위치를 해서 네. 지금은 제도적인 조건이 2015년, 6년, 7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 2015년 그 당시에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한 사람들은 네. 공사를 지금 해도 되고 뭐 내년에 해도 되고 예. 그건 뭐 꼭히 뭐 몇 년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 발전 시설은 2015년도에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네. 제도가 바뀌지니까 네. 그때 어쨌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지금 네. 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경남 산사태 우려 지역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이 현재 76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자, 만약 이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곳에 폭우나 폭설이 내린다고 한다면 산사태가 좀 일어났다는 사정을 좀 가정해봤을 때 일반적인 산사태에 비해서 굉장히 좀 피해가 클 것 같거든요. 어떤 피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산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산지에서는 뭐 산사태가 있고 네. 뭐 평지에서는 뭐 홍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홍수 피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상치 못한 뭐 전기감면이라든지 패널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뭐 산사태와 마찬가지로 뭐 패널 유실되고 그다음에 뭐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그 뭡니까 인명상이라든지 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직접적인 피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더 큰 우려가 되는 것이 잠재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네. 이 잠재적인 피해란 것은 뭐 아시다시피 패널이 납이라든지 셀레늄 그리고 가도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산화태나 홍수로 인해서 패널이 유실될 경우 네. 납, 가도륨 뭐 중독이 일어나서 중장기적으로 인체에 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지금 현재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해양 쓰레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뭐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적어도 100년 전에 쓰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듯이 네. 지금도 태양광 패널도 봤을 때는 수십 년 뒤에 후손에게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토양 오염과 같은 잠재적 피해도 좀 있을 예.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시설 중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은 매우 적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또 우려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숫자로 볼 때 전체 태양광 그 확산 분량과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산사태 하나하나가 이게 꽤 큰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면 틀림이 없는데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은 경사가 심한 곳에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곳일수록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4년, 15년, 16년 이때는 경사도가 25도 이하는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경사도 15도 이하라야 허가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은 경사가 급한 곳은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허가 조건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네. 경사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예.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이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 얼마나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 장마에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많이 나오고 뭐 국회에서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에 뭐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뭐 보니까 좀 이래 과연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산림청에서 뭐 제공한 그 연도별 그 태양광 시설 설치 건수와 뭐 피해 건수를 보면은 통계학적으로는 좀 그게 좀 연관성을 좀 가지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산지에서 건설되는 뭐 각종 시설물 뭐 대표적으로 뭐 사방댐이라든지 케이블카 그리고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뭐 건축물 같은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태양광 시설에서 통계학적으로 미미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원인이 뭐 태양광 시설 공사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사방댐이라든지 공항, 플랜트, 아파트 등은 뭐 기반 시설을 닦습니다. 네. 닦는데 토목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뭐 지마라든지 그다음 또는 뭐 배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설계하고 토목 전문가들이 기반 시설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파트를 건설하든지 공항을 건설하든지 이런 투입 과정을 유연화된 투입 과정을 거칩니다. 네. 하지만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문가가 아무래도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뭐 현장을 전부 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뭐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뭐 이원화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뭐 개인 사업자고 그냥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하고 되는 입장인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 뭐 홍수라든지 산사태를 접근적으로 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반 시설을 먼저 토목 전문가에게 맡기고 네. 그다음에 전기 시설이 올라가야 그나마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전문적인 부분에서 일부 예. 원인 제공은 좀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바꾸고 말을 하면은 일단 전기 전문가가 아닌 토목 뭐 기반 시설을 하는 전문가가 먼저 감독하고 네. 그다음에 준공 검사가 끝난 다음에 전기 시설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산사태 문제는 결국 환경 훼손 또 산림 훼손과도 이어지는데 산지에 이 태양광 시설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만큼 또 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 단체들도 이 부분에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아파트 투기 붐 보면 뜻다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산지 태양광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는 투기 자본이 대거 산지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는 그 가중치 1.2라고 하는 게 다시 원위치 0.7로 낮아졌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경사도도 엄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15도 이하가 아니면 아예 발전사업 허가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임야가 지목 변경을 하는 임야가 잡종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이익까지 보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몰렸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일시사용 허가 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네.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땅 투기가 일어나지 이제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대체 산림 녹지 그러니까 나무를 베내고 나면 딴 데 대체 그 산림을 조성해야 됐었는데 2018년 상반기까지는 그걸 면제해 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산지에 15도 이하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설치하더라도 나무를 베고 나면 다른데 반드시 대체 산지를 조성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발전사업 허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투기자본은 이제 산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유예 기간 때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네. 지금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기 전에 2018년 초에 제가 서울의 그 산업자원통상부 신재생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 만나러 몇 차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경남 지역 일간지 신문에 네. 전면 광고가 산지 태양광 분양형 광고가 막 전면 났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과거에는 그랬었고 지금은 제도 보완을 통해서 환경 훼손 문제도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지금은 거죠? 신문에 그런 광고 자체가 없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전면에 났던 것을 들고 서울에 올라갔다니까요. 네, 어느 정도 제도에서 좀 강제를 하면서 환경 훼손 문제도 좀 우려를 좀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더 큰 문제는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뭐 올해와 같은 폭우 혹은 폭설이 계속 이어지면 시설 건축 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시설 건축이 필요할 텐데, 예.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가 화두인 만큼 방향 전환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규제보다는 앞서 말씀해주신 제도 보완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규제하기보다는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정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서 오히려 뭐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약 한 50일 정도 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홍수라든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아열대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구조물을 설치할 때도 네. 그에 맞는 홍수 빈도라든지 뭐 안전 설계를 강화를 해야 할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두 번째로 현재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태양광 시설에 관한 조례가 뭐 제정되었거나 네. 뭐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산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은 토지 이용상 산림이나 초지에서 나대지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산사태에 치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뭐 산사태 위험 등급에 있어서 뭐 개발하기 전에 4, 5등급이라 하더라도 나대지로 바뀌게 되면은 1, 2등급 위험 지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따라서 새로운 이제 태양광 시설 공사를 할 때 뭐 토지 이용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기후, 강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산사태 발생에 대한 위험 예측이라든지 모델링을 한번 해서 세부적으로 뭐 좀 다시 한번 모델링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법이나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다른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방댐이라든지 뭐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반 조성을 할 때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한 후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산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재해로부터 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태양광 시설에서만 산사태가 나느냐? 이 우려가 바로 뭐냐 하면은 토목 관련 기반 시설을 뭐 공사를 하는 네. 토목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현장 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기반 시설에 대한 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부지 조성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가야 계속 반복되는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보면 또 다시 뭐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범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평지에 다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평지에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홍수의 피해가 또 발생하게 되면은 또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어서 뭐 설계빈도라든지 뭐 반드시 토목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좀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을 바다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물론 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상 태양광인 경우에는 수중 생물들의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상 면적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네. 그렇고 산지 태양광인 경우에 지금은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종전과 같은 무분별한 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광 공사를 하고 난 다음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산지인 경우에는 그동안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 승인 허가를 내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중에 대규모, 이게 뭐 50kW, 100kW 이 정도 규모는 문제가 아닌데 네. 1메가와트, 2메가와트 대형으로 지을 때는 토목공사의 문제가, 경사도에다가 토목공 자체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분양형으로 메가와트 단위의 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다음 100kW씩 잘라서 분양하는 분양형의 투기 자본이 몰래 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은 분양형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돈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 승인 허가는 현장 확인을 담당 공무원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정부 기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안전하고 행복한 또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 또 태양광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좋은 재원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남겨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